자, 이렇게 또 수업을 하나 하게 되네요. 방학을 겸해서 보강 삼아 또 재미난 경험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기백만 할 겁니다. 기백에서 오늘 다룰 주된 내용은 벡터로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낼 거예요. 정확하게는 벡터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벡터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오늘 이런 친구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두 가지 내용,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지금 얘기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직교하는 두 벡터와 평행하는 두 벡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볼 거예요. 직교하는 벡터, 직교하는 상태에서는 내적으로서 직교하는 벡터들의 어떤 재미난 성질을 하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적의 정의에 의한다면은 두 벡터 크기와 그리고 끼인각, 코사인 세타, 끼인각이 된 코사인 세타인데 직교한다면은 그 끼인각이 2분의 파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였나? 바로 대답 나오면 참 좋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쌤이랑 같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보자. 코사인은 0,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C자 커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2분의 파이일 때, 네, 코사인은 0이었습니다. 실수 0을 곱하는 거네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직교하는 두 벡터 사이에 성립하는 재미난 성질이었습니다. 때로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로 표현되어 있다면은 벡터 내적의 성질에 따라, 벡터 내적 계산에 따라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한 것의 합이 0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직교는 내적의 값이 0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평행한 경우도 있다고요. 두 벡터가 평행한 경우에는 한 벡터는 또 다른 벡터에 대한 실수배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올라가자. 네. 실수배를 표현이 됩니다. 뭐 겸사겸사 참고 삼아 본다면은 만약 이 K의 값이 양수이면 두 벡터는 동일한 방향, 왼쪽 그림에서 위의 모습이겠고요. 두 번째, K가 음수라면은 반대 방향 되겠죠? K가 0이면은 0벡터니까 두 벡터가 평행하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K0은 제외된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벡터의 내적이 0이 된다, 직교할 때, 그리고 평행한다, 벡터들끼리 실수배,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고요. 자, 개념 51입니다.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 방향 벡터라는 용어 하나 나왔네요. 방향만 여기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내용 하나 본다면은 벡터는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크기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건데, 방향 벡터라는 것은 크기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방향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즉 방향 벡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벡터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벡터와 표현하려고 하는 다른 벡터와 평행한 녀석, 평행한 벡터. 그래서 이 방향 벡터와 평행 벡터를 그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이 빨간색 잘 안 보이네요. 요 L이란 직선을 볼 거예요. 요 L이란 직선을 보고 싶습니다. 이 직선에 이르는 이 직선을 나타내는 뭐랄까 스토리텔링은 이렇습니다. 점 O는 우리가 위치 벡터에서의 시점으로 잡는 일반적인 원점이 되는 거죠. 원점을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원점 O. O에서 자, A 벡터라는 것은 벡터라는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했죠. 원점에서 어떠한 점 A로 이어집니다. 점 A로 쳐다봅니다. 거기에서 이 A점에서 또 다른 점 P, 어떤 임의의 점 P입니다.
임의의 점 P를 지날 텐데 이 A점에서 말이죠. 색을 좀 바꿔서 A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는 직선 위에 점 P가 존재한다면 그건 과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공간 위에 있는 한 점 A에서 방향 벡터 요 색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방향 벡터 u라고 쓰겠습니다. 방향 벡터는 u 벡터라고 합니다. u 벡터와 평행한 벡터를 평행한 이 벡터 방향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힐 수 있겠죠. 반대로 u 벡터에 음의 실수로 곱한다면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을 수 있겠죠. 그 점들의 자치가 하나의 직선, 이렇게 빨간색 직선을 이룰 겁니다. 이걸 벡터로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직선 위에 L이라고 이름 붙여진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P라고 합시다. 이 P라는 점에 이르는 위치 벡터, 스몰 p 벡터를 익히 알려진 임의의 점 A에 도달하는 위치 벡터, 오랜만에 얘를 또 쓰니까 우리가 수업에서 쓰던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라 그런지 쌤이 또 오랜만에 써서 손에 익지가 않네요. 네, 익히 알려진 A 벡터와 그리고 그 방향 벡터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준 U 벡터를 통해서 P 벡터를 나타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방향 벡터 U와 그리고 AP 벡터는 서로 짠짠 무슨 관계? 평행 관계이다. 방향 벡터와 동일한 방향 또는 반대 방향, 평행한 방향으로 점 P의 값들을 나타낼 거예요. 그렇다면은 U 벡터는 실수 K 곱하기 AP 벡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수 K를 U 벡터에다 적어줄게요. 요게 식을 보기가 좀 더 편하겠네요. 그리고 AP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종마시, 종점에서 C점 뺀다. AP 벡터니까 A점에서 역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거슬러 오고 P 벡터만큼 가면은 AP 벡터 완성되죠. 따라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P 벡터란 녀석은 익히 알려진 A 벡터와 K U 벡터, 방향 벡터 U의 임의의 실수배를 통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 A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U 벡터인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벡터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점이 주어지고 법선 벡터가 또 주어졌다면은 법선 벡터 아닌데 이 방향 벡터입니다. 오타네요. 오타. 방향 벡터. 이때는 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사실 얘기는 동일합니다. 아이디어도 동일하고요. A점에서 P점으로 가는 AP 벡터와 그리고 방향 벡터 U 벡터 서로 평행한 겁니다. 다만 U 벡터가 A, B라는 성분이 나와 있고요. A점과 P점 모두 좌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성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스몰 AP 벡터의 성분을. 자, 스몰 a 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종점의 좌표인 x1, y1이 되고요. 스몰 p 벡터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입니다. x, y 값을 모르는 상태예요. 자, 이어가 봅시다. 동일한 내용 할 겁니다. AP 벡터는 종마시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리고 방향 벡터인 u 벡터와 평행하다, 요렇게 실수 K배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K 곱하기 U 벡터, K는 여전히 실수의 값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p 벡터의 성분은 x, y. 이 x, y는 누군지 모르는 그런 미지수. a 벡터는 x1, y1. 그리고 u 벡터는 a, b라고 문제에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벡터 성분들끼리의 연산 x1 더하기 ak, ka, 그리고 y1 더하기 k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때 요 x 성분과 잠깐만 요만큼 x 성분끼리 서로 같은 거고, 그리고 y 성분과 y 성분끼리 서로 같은 거죠. x의 값은 x1 더하기 k 곱하기 a가 되겠고요. y의 값은 y1 더하기 kb 값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동일한 k에 대한 값 k에 대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일종의 매개변수 정리와도 같은데 x-x1을 a로 나눈 것과 같고요. 두 번째 y 입장에서는 y-y1을 b로 나눈 것과 같죠. 당연히 나눴으니까 a, b의 값은 0이 아니어야겠고요. 둘 다 0 아니란 표현. 자, 이게 바로 또 무엇이 되는 줄 압니까? 짠. 요게 왜 이렇게 굵지? 왜 이렇게 굵을까요? 이게 바로 한 점 A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U인 벡터의 직선 방정식입니다. 직선 방정식이에요. 참고로 요 방정식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Y는 A분의 B x-x1 더하기 y1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그 직선의 방정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b 곱해 올라갔죠? 그리고 마이너스 y1 좌변으로 이항됐죠? 네,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체계, 실수체계,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 표현체계 어느 것 하나 어김이 없이 100%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벡터를 유용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볼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요. 원래 벡터로서 벡터에 대한 위치 벡터, 방향 벡터 개념을 이용하여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야 되고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정 모르겠다, 정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1학년 때 하던 직선의 방정식처럼 도형 다뤄주셔도 되고요. 문제풀이도 100%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암기하는 요령 진행할게요. 방향 벡터 성분이 A와 B입니다. 방향 벡터의 x 성분이 a라면은 x 이야기하는 곳에 분모로 깔아주시고요. 방향 벡터의 y 성분은 y 이야기하는 곳에 분모로 깔아줍니다. x, y는 내가 찾고자 하는 점, 미지수로 설정된 p점의 xy 좌표, 그리고 지나는 점들 x 좌표, y 좌표 하나씩 빼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꼼수, 요렇게 1학년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x끼리 y끼리 식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 ab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ab의 값이 0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뒤쪽에 있는 그림인데 미리 한번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방향 벡터가 y축과 평행한 경우 또는 y축과 같은 경우 이 친구의 성분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너는 0, u2 이렇게 x축 위에 방향 벡터가 있는 경우 u1, 0 이렇게 이야기하던 벡터 방정식 표현에 따르면은 방향 벡터의 x 성분 위에 x-x1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 벡터 y 성분 위에 y-y1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모가 0이라는 게 0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값도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런 맥락의 풀이가 이런 맥락의 약속이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x-x1의 값이 늘 0이어야 된다. x의 값이 x1과 같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요런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또는 y축 위에 있는 직선을 방향 벡터로 하는 그 방향 벡터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좌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값 부분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x축과 평행한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다시 이 직선은 x축과 평행한 경우가 되겠죠. u1분의 x-x1이랑 0분의 y-y1 이런 이야기니까 마찬가지 분모가 0이더라. 고로 y와 y1의 값이 같다. 이것이 역시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이런 직선의 방정식 표현은 우리가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미 하던 내용입니다. 그게 기하 벡터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분의 표현에 대하여 경애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이번에는 53번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하던 직선의 방정식 개념으로 본다면은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찾아서 왜 이렇게 굵지? 길이 좀 조절합시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찾아서 지나는 한 점 잡아낸다. 이런 개념이었죠. 동일합니다. 그 수학 1에서 있던 수학 1 직선의 방정식, 거기에서의 기울기라는 정보가 기하 벡터, 평면 벡터에서는 다시 벡터에서는 이게 나중에 평면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똑같아집니다. 아니, 평면 벡터라고 하죠. 그럼 공간에서는 사실 기울기라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울기라는 것은 방향 벡터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 x축 양의 방향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얘가 기울어져 있느냐, 이걸 결정해주는 게 기울기라는 값이었다면, 방향 벡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벡터, 이 벡터 방향으로 직선이 그어질 것이다.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는 거니까 하는 역할은 기울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 이외에 지나는 점은 동일하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울기 부분에 방향 벡터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방향 벡터 잡아내서 기울기처럼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AB 벡터가 곧 방향 벡터와 평행한 선분이 되는 거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앞서 문제 보던 예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방향 벡터, U 벡터. 근데 지금 이 U 벡터가 누군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럼 U 벡터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U 벡터 평행한 임의의 벡터, 누구? AB 벡터를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 벡터 대신에 동일한지는 모르지만 AB 벡터를 다루겠습니다. 동일할 수도 있죠, 때로는. 하지만 동일하다는 말은 선분 AB의 길이와 U 벡터의 크기가 같을 때 그 오직 한 경우만 얘기하는 거고, 일단 우리가 이 방향 벡터에서 가져올 건 무엇이었죠? 방향. 방향, 크기가 아닌 방향이었으니까 AB 벡터, U 벡터에 대한 실수배로서 방향 벡터 사용함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랫부분에 방향 벡터에 X 성분들이 적힌다고 했습니다. 위쪽에는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X1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Y2 마이너스 Y1, 방향 벡터의 Y 성분 분의 Y 마이너스 Y1, 지나는 점의 Y좌표. 이 둘의 값이 동일하다. 이것이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마찬가지 이것도 식 정리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던 직선의 방정식 뭐야? x2 x1 분의 y2 y1 곱하기 x x1 더하기 y1이
y다 라는 직선의 모양으로 곱해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y1 이항하고 똑같은 모양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당연히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벡터를 이용한 표현으로 바꿔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평행한 벡터로서 방향 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평행한 벡터들 사이의 관계를 썼다면은 이제는 법선 벡터, 직교하는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법선이란 용어가 나왔는데 물리에서 법선 이야기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의 입사와 반사. 자, 요거 물리 잘 안 배운 친구들은 소위 문과 그 친구들은 입사각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빛이 반사되는 지점에 요 각 크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배운 사람들 입사 반사각은 누구 기준이냐? 그 빛이 부딪히는 지점 기준 법선을 긋는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 같다. 입사각 반사각. 입사 반사각이 입사 반사. 모든 지점에서 입사 반사각의 크기가 동일하면은 우리는 그걸 균일한 매질이라고 했나? 아무튼 정반사. 그리고 여기서 입사 반사각은 이렇고 여기서는 입사 반사각이 커지고 저기서는 어디서는 작아지고 이런 경우면은 난반사.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더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지는 지식이라서 요점에서 판을 적겠습니다. 자, 법선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접선은 미분계수와 동일한 거고요. 미분계수와 동일하다 접하는 거고요. 법선은 직교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법선은 직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의 법선 벡터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n 벡터가 법선으로서 n 벡터를 쓰고 있습니다. 방향 벡터 u가 아니라 법선 벡터 n 벡터가 출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n 벡터는 색깔 구분 안 가죠? 파란색 출동. AP 벡터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법선 벡터 n과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어 나타낸 AP 벡터는 서로 평행하는 관계? 아니요. 직교하는 관계죠. 자, 직교하는 두 벡터 사이에 성립하는 성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필요충분 조건. 직교하면은 n 벡터와 AB 벡터, 직교하는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더라. 내적이 0이다라는 것은 내적 벡터들을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연산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n 벡터 a, b 되겠고요. AB 벡터는 역시 종맛이 AP였군요. 종맛이 x-x1, y-y1. 너희들 내적하는 거니까 a 곱하기 x-x1 더하기 b 곱하기 y-y1 이꼴 0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역시 이 부분이 법선 벡터를 할 때 법선 벡터를 할 때 나타내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인 겁니다. 뒤에 이어서 나온 내용까지 그냥 다 한몫 얘기해 버렸어요. 직교한다면 내적의 값이 0이니까 이런 성분의 표시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A, B가 지금은 방향 벡터가 아닌 법선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 자, 잘 구분해 주시고요. 앞서 내용과 살짝 비교합시다. 앞서서는 방향 벡터일 때 방향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을 x, y들의 각각 분모로 깔아주고 이꼴 0이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고요. 요 법선 벡터에서는 x 성분, y 성분을 x 이야기, y 이야기 앞에 곱해주는 형태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 부분 유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1의 직선 방정식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선 벡터가 a, b, 그럼 법선 벡터의 기울기는, 법선 벡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라고 할 수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다시 직교하는 직선 사이의 성질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식 주어진 식 정리합시다. y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x1. 자, b의 값 곱해 올려주고 마이너스 좌변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한다면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더하기 b 곱하기 y 마이너스 y1 이꼴 0이라는 역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모양 나온다고 했죠. 다시 한번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는 위대한 표현법이었구나 감탄하시면 되는 거고요. 헷갈리면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찾아내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식 바로 암기해서 적절하게 적용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3,8을 지난답니다. 자, 공간의 평면에 이런 3,-8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데 1,4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1,7이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좌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얘네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어떤 방향 벡터가 하나 존재하겠죠. AB 방향 벡터가 존재하겠죠. 그 방향 벡터를 이 3,-8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동일한 방향 벡터로 가지겠다는 겁니다. 3,-8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역시 AB 벡터와 평행할 거니까 아예 동일한 녀석으로 써버리겠다고요. 그렇다면은 AB 벡터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종마시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뺍니다. 마이너스 2고요. 7에서 4 뺍니다. 3입니다. 자, 이것이 곧 무엇이 되느냐? 방향 벡터 U 벡터. 방향 벡터 U 벡터. 그러면서 3,-8이라는 점 지나야 되니까 방향 벡터 성분분의 x 마이너스 지나는 x좌표, 방향 벡터 성분 3분의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y좌표. 너희 둘이 동일하다.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6을 지나고 다음 직선에 평행하다. 이 직선에 평행하다.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학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직선이란 친구는 방향 벡터는 모르지만 법선 벡터가 3,-2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x의 계수, y의 계수, xy의 계수의 값이 무엇이다? 법선 벡터의 성분이었습니다. 요거 분배해서 실수의 값을 정리한 게 이렇게 8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법선 벡터가 3,-2면서 5,-6을 지나는 그런 직선은 법선 벡터 성분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법선 벡터 y 성분 곱하기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너님 이꼴 0이다. 다시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7 이꼴 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거 가지고 직선 기울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벡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향 벡터 또는 법선 벡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 두 가지라고 했죠. 평행 그리고 직교. 평행이면 실수배, 직교하면은 내적 0. 이 두 가지 아이디어 계속 적용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꾸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L1과 L2라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대략 그냥 만만한 예를 하나 그려준 거예요. L1, L2 두 직선이 이렇게 평면이 있는 한 점에서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 버전으로, 기하 벡터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은 L1의 방향 벡터 U1과 L2의 방향 벡터 U2 벡터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고요. 벡터가 다르려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벡터니까 방향이 다른 두 벡터여야 하는 겁니다.
그때 L1, L2 직선 사이에 끼인 각이랑 직선의 끼인 각이나 방향 벡터 U1, U2 너들 사이에 끼인 각이 동일하다. 왜? 평행 관계니까 동의각이 되는 거죠. 평행 관계니까 동의각. 방향 벡터 U1을 연장하면은 자 여기에 각 세타 생겨지죠. 각 세타. 그리고 방향 벡터 U2 연장해도 마찬가지. 요건 아니구나. 이렇게 U2 연장하면은 또 여기에서 짠짠짠짠짠 내려와서 여기 또 동일한 세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동의각 알파가 세타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끼인각 크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방향 벡터 사이의 끼인각 크기 체크하라는 거고요. 방향 벡터 두 벡터 사이의 끼인각 크기 체크하는 방법 무엇이었다? 바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벡터 또 얘기해 봅시다.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은 크기 곱 U1, U2 곱하기 내적은 크기 곱하기 그리고 끼인각 코사인 알파. 나중에 이거 알파는 세타랑 같다. 자 얘기인데 이때 코사인 알파는 바로 내적을 크기로 나눈 것과 같죠. U1 내적 U2 크기 U1 크기 U2로 나눈 것과 같다. 참고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또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은 반드시 예각만 다루겠습니다. 분명 두 직선 L1, L2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또 다른 한 각 크기 요렇게 둔각이 존재합니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둔각이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예각 세타, 즉 세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만 다루겠습니다. 0과 2분의 파이 안에서는 코사인 값 부호가 어떻습니까? 일사분면이니까 코사인 부호는 양수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절대값 취해 주셔야 되겠고요. 양의 값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분모가 어차피 절대값 들어와서 양의 값이죠. 그렇다면은 분자 부분에만 이렇게 절대값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다시 다른 말로 두 직선의 평행한 벡터, 다시 방향 벡터들 사이에 끼인 각 알파를 이용한 방향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세요. 역시 여기서도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예각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여 사인 세타의 값을 찾으라고 하네요. 우리는 코사인 세타 찾아낼 겁니다. 각 직선의 L의 방향 벡터를 찾아냅시다. 각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 우리 알 바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끼인 각을 알기 위해서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만 필요합니다. 자, 방향 벡터 찾을 때 조심할 것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할게요. 분모에 있는 것이 방향 벡터 성분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U1 벡터라고 할게요. U1 벡터는 2, y-1이니까 분모의 값은 그냥 1이겠죠. M 벡터의 방향 벡터는 U2라고 합시다. 분모 3 있고요. 분자 1 있죠. 안 적혔으니까 이건 사실 1을 생략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 정답이 아닙니다. 방향 벡터 X 성분 3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X의 부호가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 방향 벡터의 성분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 벡터의 성분을 찾아낼 때는 반드시 방향 벡터의 성분은 반드시 x, y 계수가 1일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xy 계수가 1일 때의 값으로 봐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따라서 3이 아니라 방향 벡터 성분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벡터 사이의 끼임각 크기 코사인 세타 봅시다. 벡터 내적 바로 연산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크기 4, 1, 루트 5. 3, 3은 9, 1, 루트 10. 자, 코사인은 일사분면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처럼 음의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절대값 취해주자. 아래는 크기라서 뭐 절대값, 양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말할 나위 없고요. 분모는 5 루트 2고요. 분자는 5가 되네요. 따라서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코사인 값이. 그렇다면은 땅땅땅 사인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 세타 역시 일사분면이니까 사인 양수인 것이죠. 1마 코 제곱해 주시면 루트 2분의 1이 사인 값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기존에 하던 내용들의 연장선과 같은 부분.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이다. 자, AB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 하나 딱 그어주고 요 직선 위에 A점이 있더라. A, O, B점도 있더라. 3, A, AA 좌표가 동일하네요. 그리고 요런 직선, 너님 직선 나는 요런 색으로 나타낼 것이요. 요쯤 해야 직교하는 모습 같아 보이네요. 땅 직교하는 관계. 그러면은 AB 벡터와 이 직선 L이라고 합시다. L 위에 있는 방향 벡터 U가 서로 직교한다라는 성질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향 벡터 U 벡터의 성분 찾아야 되겠죠. U 벡터의 성분은 X의 개수가 1 맞네요. 그럼 분모값이 X 성분, Y 개수 1이네요. 분모값 1이 Y 성분. U 벡터 분홍, 뭔 색깔도 몰라. 보라색 벡터의 성분은, 방향 벡터 성분은 3,1입니다. 아, 퇴근할 때가 되어가나 봅니다. 말이 다 꼬이네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AB 벡터를 또 이 직선의 또 다른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따라서 AB 벡터를 이야기하면은 종마시 3마 A, 종마시 5마 A마 5. 자, 이 둘은 직교하니까 직교하는 벡터의 내적은 얼마? 0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죠. 내적하면 성분들끼리 곱합니다. 9-3A. 성분하면 내적끼리 곱합니다. A-5. 그리고 그들을 합하죠. 4-2A의 값이 0이어야 하니까 만족하는 스몰 a의 값은 2 되겠습니다. 상수 a의 값이 2일 때 두 직선 서로 직교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직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라 했으면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몇 페이지 남아본 거 왼쪽 보이죠?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대표적인 우리가 자취를 따지던 녀석 원이란 친구를 이제는 하다 못해 벡터로서 이야기한답니다. 미쳤습니다, 이놈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원의 방정식, 그 원방, 중심이 x1, y1이래요. 그러면은 x-x1의 제곱, y-y1의 제곱, 이 꼴 반지름 알죠? 딱 이 모습으로 나옵니다. 딱 이 모습으로 나와요. 얼마나 이 벡터 성분을 표현하는 게 해피하고 고맙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그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면 위에 한 점 C, x1, y1이라는 C점이 있습니다. 이 C점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P점, 그 P점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원을 구하란 말이죠. 원 소개한 겁니다. 다만 그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원의 가장 큰 특징은 원은 중심의 좌표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뭐가? 떨어진 거리가 일정.
그리고 우리는 이 일정한 값을 반지름이라고 불러주죠. 즉 선분 PC의 길이가 반지름이고요. 이 선분 PC의 길이라는 것은 다시 벡터 CP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게 오늘 풀이의 역시 하이라이트 부분 되겠습니다. CP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것이 원의 방정식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 바로 이 크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지름 R과 같다.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P 벡터라는 것은 P.x, y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x, y 스몰 p 벡터, 위치 벡터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C점까지 이르는 스몰 c 벡터, 위치 벡터 성분으로 얘기하면은 x1, y1 종마 C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의 무엇? 크기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갑시다. 크기가 반지름 R과 같답니다. 자, 벡터의 크기는 일단 부터 교통정리 해야 되네. x-x1, y-y1 이고요.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각 성분 제곱의 합의 거듭제곱근이죠. 각 성분 제곱의 합, 그것의 거듭제곱근이 길이다. 그 길이를 우리는 R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R제곱, 익히 알고 있는 직선 원의 방정식 그 모양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벡터를 쓸 필요도 없죠. 벡터를 써서 나타냈습니다로 얘기해봤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중간에 소개하는 과정이야 CP 벡터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런 내용, 자 이거랑 같으니까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그리고 그런 걸 본다면은 사실 문제도 별로 안 나왔겠죠. 실제 우리가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거는 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서 풀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진 녀석이 알고 보니 원이더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원이더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CP 벡터의 크기가 R로 일정하다. 그런데 이 점 C는 고정된 점, C는 정점, P는 동점일 경우에 그 벡터의 길이가 일정하다면은 그 자치, 동점인 P가 이루는 자치는 원의 모양과 동일하게 나올 것이며, 그 방정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벡터로 설명해도 마찬가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원에서 수학원이 아니죠. 수학원이었나?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할 때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아는 경우 원의 방정식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x 한 끝점의 x좌표, x 제곱해야 원의 방정식 모양 만들어지니까 다른 끝점의 x좌표, y-y1, y-y2, y쪽도 동일하게 얘기해서 이꼴 0 만들어내는 거, 요게 지름의 양 끝점을 할 때 원의 방정식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어요. A, B의 중점을 원점으로 하고 길이 찾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뚝딱 하던 거. 자, 물론 그것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은 원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서 가장 길이가 긴 현을 우리는 색깔 바꿀 겁니다. 길이가 가장 긴 선분을 우리는 길이가 가장 긴 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지름이 있을 때 그 지름으로부터 원주에 있는 한 점까지 이어서 만든 삼각형은 언제나 항상 직각삼각형을 이루더라.
여기가 점 A고요. x1, y1 여기가 점 B입니다. 그래서 이 직각을 이루게 하는 점 x, y의 좌치를 찾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AP 벡터와 또 요런 BP 벡터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요 종점에서 만나긴 했지만 동일한 벡터 평행 이동시켜서 본다면은 서로 무슨 관계? 직교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교하는 두 벡터라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AP 벡터와 BP 벡터가 서로 직교한다. 자, 직교한다면은 종맛이 x-x1, y-y1 그리고 종맛이 x-x2, y-y2 너희들의 내적의 값 다시 벡터 내적 성분으로 한다면은 x-x1 곱하기 x-x2 성분들끼리 곱했다. y-y1 곱하기 y-y2 성분들끼리 곱했다. 너희들의 합이 뭐 0이 된다. 익히 알고 있던 그 공식 그대로 나왔습니다. 1학년 때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점을 좌표 찾고 원의 중심으로 하고 길이 구한다고 했는데 사실 1학년 때도 우리 이렇게 풀었습니다. AP 선분이랑 BP 선분이 직교하니까 기울기 x-x1분의 y-y1이랑 x-x2분의 y-y2 너희가 기울기 직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 이야기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 이거 교통정리 하시면은 요 이야기로 나오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공식이 나오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벡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익히 알고 있던 공식에서 어긋남 없이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벡터를 이용하여 원의 방정식 한번 나타내 봅시다. 두 점에 대하여 AP와 BP 내적이 0이다. 네, 마찬가지 원방 던져주고 찾아라 말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1학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뭐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직교하는 벡터라는 거예요. 근데 AB는 고정된 점이고요. P점이 움직이는 점, 동점 되는 거죠. 그 점 P가 나타낸 도형을 찾아라. 그런 원을 찾아라. 원이 나오는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점 P까지 이르는 스몰 p 벡터는 우리가 x, y라고 성분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AP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결과는 알지만 한 번 더 x-2, AP 벡터 쓰고 있습니다. y-3 그리고 BP 벡터 x-6, y-1 내적 계산 마저 해주세요. x-2와 x-6 x 성분끼리 곱했고요. y 더하기 3, y 더하기 1 y 성분끼리 곱한 거 그 합이 0이 된다. 직교하는 벡터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전개한 다음에 원의 방정식 완성해 주셔도 되겠고요.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3 완전 제곱 시 x-4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좌변에 4, 4, 16, 2는 4, 20도 했습니다. 12와 3, 15가 있었으니까 넘어가서 20도 했나? 35가 되는 거네요. 아니죠. 양수 5가 되는 거네요. 기존에 15가 있었으니까 양변에 5만 더해준 겁니다. 따라서 점 P가 나타낸 도형은 중심이 4,-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그러한 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 끝이 났어요. 뭔가 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시시할 것 같아서 쌤이 기출문제 가지고 풀이 강의 하나 더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속았죠? 이걸로 강의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요. 우리 수업은 주말에 다시 진행되겠네요. 그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